정만수는 우체국 앞 계단에 서서 마지막으로 그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40년, 그 긴 세월을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며 보낸 곳이었다.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이 손에서 묵직했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공허했다. 만수야, 이제 뭐 할 거야? 김 계장이 물었다. 정만수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쉬면서 생각해봐야지. 사실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일만 하며 살았던 사람에게 이제 뭘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너무 막연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은행에 들렀다. 퇴직금과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합쳐 통장에는 1억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다. 집에 도착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아내, 순자의 사진을 바라봤다.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그녀는 여보, 퇴직하면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었었다. 그때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혼자 남아서도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후 평소처럼 동네 이발소에 갔다. 이발소 사장 최 씨는 유난히 친절했다. 만수 형, 퇴직하니까 어떠세요? 좀 허전하시죠? 그런 것 같아. 매일 나갈 데가 있어야 사는 맛이 나는데. 최 씨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화려한 화면을 보여주었다. 형, 요즘 대세가 라스트마일 배송이래요. 아시죠? 기계 대신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감성 배송 말이에요. 정만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40년 동안 택배를 다뤄왔지만 라스트마일이라는 용어는 생소했다. 감성 배송이요? 맞아요. 요즘 사람들이 배송에서 인간적인 터치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형은 40년 경력이 있으니까 이 분야는 정말 잘 아시잖아요. 화면에는 그래프와 수치들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매월 수익률, 성장 전망, 시장 규모. 정만수에게는 마치 외국어 같았다. 투자만 하시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와요. 형 같은 전문가가 참여하면 더 확실하고요. 그날 밤 정만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투자 제안서를 들여다봤다. 여보, 나도 이제 사업을 해볼까 해. 40년 동안 남의 일만 했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해보고 싶어. 사진 속 순자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일주일 후 정만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주감성 배송 대표이사 정만수라고 적힌 명함을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일이었다. 사업은 처음 몇 달간 순조로워 보였다. 작은 사무실을 얻고 배송기사 몇 명을 고용했다. 자신의 회사 로고가 붙은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달릴 때마다 뿌듯했다. 이젠 내 이름을 건 일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가을날이었다.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그랬다. 정만수는 쌓인 청구서들을 바라보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투자금 회수요? 사장님께서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쌌다. 책상 위에는 차량 리스료, 보험료, 인건비 청구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매달 500만 원 이상씩 나가는 돈이었다. 그런데 투자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발소에 달려갔다. 최 씨는 시선을 피했다. 사장님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연락이 전혀 안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돼요? 1억 7천만 원이에요. 최 씨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은 원래 위험한 거잖아요. 정만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40년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 아내가 죽어가면서 남긴 보험금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다. 집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 정만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다세대 주택 옥탑방으로 이사했다. 4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는 몇 개의 박스에 다 들어갔다. 새로운 집은 좁고 습했지만 그나마 갈 곳이 있는 게 다행이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정만수는 스마트폰을 들고 배달 앱에 가입했다. 서툰 손가락으로 몇 번씩 잘못 터치하면서
겨우 등록을 마쳤다. 65세에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첫 배달 나가던 날 추운 겨울 새벽이었다. 쿠팡이츠 가방을 메고 오토바이에 올랐을 때 40년 전 처음 우체국에 입사하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젊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이었다. 배달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GPS를 보며 길을 찾아야 했고 고객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맞춰야 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앱 기반 배달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새벽, 정만수는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배달 가방에서 국물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을 열어준 고객은 화를 냈다. 이게 뭐예요? 국물이 다 흘렀잖아요. 죄송합니다. 비가 와서. 아니, 배달이 이게 처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요? 정만수는 배달 가방을 들여다봤다. 정말로 음식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다. 핸드폰에서는 컴플레인으로 인한 계정 정지 문자가 왔다. 비를 맞으며 그는 주저앉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다. 아내를 사랑했고 아들을 키웠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살았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비가 그의 뺨을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봄이 왔다. 정만수는 옥탑방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 한 고등학생이 우유 상자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꾸준히 매일 저 아이 대단하네. 며칠을 지켜보니 그 학생이 발을 절뚝거리고 있었다. 다친 것 같았다. 정만수는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아이야. 지민이라는 이름의 그 소년이 올려다봤다. 다쳤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명백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정만수는 계단을 내려가 지민 앞에 섰다. 내가 대신 해줄게. 아저씨가요? 왜요? 그냥 나도 배달 일 해봤거든. 지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정만수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다. 우유 배달은 다른 종류의 일이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각 집 문 앞에 우유를 놓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어딘가 마음이 편했다. 성급한 고객도 복잡한 앱도 없었다. 그냥 묵묵히 제자리에 우유를 놓으면 되는 일이었다. 며칠 후 지민과 함께 새벽 편의점 앞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아저씨는 왜 새벽에 시간이 있으세요? 나는 일이 좀 없어져서. 저는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 때문에 일해요. 17세 소년의 어른스러운 대답에 정만수는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공부는? 드론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는 배달도 드론이 하게 될 거예요. 정만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지겠네. 그래도 사람이 필요한 일은 있을 거예요. 아저씨 같은 분이요. 지민의 말에 정만수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래간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꼈다. 어느 날 지민이 정만수의 집에 왔다. 학교 과제 때문이었다. 동네 영웅 인터뷰라는 숙제인데요. 아저씨로 써도 될까요? 나를? 왜? 매일 제 우유 배달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정만수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실패담을 17세 소년에게 들려주는 것이 맞을까? 40년 동안 우체국에서 택배 일했어. 그 다음에 사업을 해봤는데 실패했지. 사기당하신 거예요? 정만수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요즘 그런 일이 많대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른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잘 모르니까 속기 쉽다고. 정만수는 쓴 웃음을 지었다. 17세 소년이 65세 어른의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맞아. 나도 그런 줄 몰랐어. 지민이 쓴 글은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다.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간 우리 동네 영웅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정만수 씨, 지민이라는 학생이 쓴 글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김 과장이라는 여성이었다. 혹시 어르신 대상으로 디지털 택배,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제가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더 좋아요. 똑같이 어려워해 보시니까 어르신들이 더 편하게 느끼실 거예요. 첫 수업날 주민센터 강의실에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정만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저도 처음엔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천천히 하면 돼요. 어르신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만수 씨, 우리랑 같은 처지네요. 그래서 더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정만수는 지민과 함께 우유 배달을 했다. 그의 어깨에는 주민센터에서 준 동네 배달 영웅이라고 쓰인 조끼가 걸쳐 있었다. 아저씨, 요즘 어때요? 일은 여전히 힘들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야. 두 사람이 나란히 계단을 올라갔다. 동네에 서서히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65세 남자와 17세 소년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에는 어떤 조화가 있었다. 배달 가방을 든 두 사람의 뒷모습이 봄 햇살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정만수는 생각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1억 2천만 원을 잃었지만 17세 친구와 동네 어르신들을 얻었다. 대표이사 명함은 사라졌지만 동네 배달 영웅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얻었다. 여보,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나 이제 괜찮아. 혼자가 아니니까. 봄바람이 두 사람의 등을 밀어주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정만수는 여전히 새벽에 지민과 함께 우유 배달을 했다. 주민센터의 디지털 교육도 계속하고 있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작은 수입들이 모여 생활할 만했다. 지민은 드론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가끔 방학 되면 정만수와 함께 우유 배달을 했다. 그 소녀는 여전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어느 새벽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정만수는 옛 우체국 앞을 지나게 되었다. 40년을 다닌 그곳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 건물을 올려다봤다. 참 오래 다녔지. 그런 그에게 지민이 물었다. 후회하세요? 뭘? 그 일 그만둔 거요. 사기당한 거요. 정만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 안 해. 그때는 몰랐는데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 지민이 웃었다. 아저씨, 진짜 동네 영웅 맞네요. 정만수도 웃었다. 65세에 찾은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대표이사도 아니고 40년 근속 공로자도 아닌 그냥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것으로 충분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내일도 배달해야지.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다. 정만수의 등에는 여전히 동네 배달 영웅이라는 조끼가 걸쳐 있었다. 그의 마지막 배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인지도 몰랐다.